링퍼 11강 시작할게. 서구의 environment, 관여, 참여, 아프리카로의 는 넘어서야 한다. 뭘 넘어서야 하냐? 오일과 미네랄을 사주는 것을 넘어서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프리카를 도와주려면 더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한다. 서구의 참여는 요구한다. 뭘 희생을 해야 되냐면 부유한 나라들로부터의 희생을 요구해야 된다. 그 부유한 나라가 어디냐면 웨스턴이든 웨스턴이지 않든 간에, 즉 이제 아프리카를 도와주려면 희생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그 희생이 뭐냐? 농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가 차지한다. 높은 등수를 이러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이 sacrifice의 카테고리에서, 즉 보조금 지원을 멈추어야 한다. 자기 나라 잘 사는 나라의 농부들에게 해주는 보조금 지급을 멈추는 것이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를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한 거야.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의 문제가 차지한다. 높은 등수를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자기 희생의 카테고리에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에 농부들이 사실은 농사를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적어, 그러면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한테 별로 손해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득이 남게끔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게 보조금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농부가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나라에서 10,000원을 더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이득을 걱정하지 않고 농부들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 문제랑 아프리카 문제랑 뭔 상관인가를 이제 설명할 거야. 대다수의 most of랑 똑같아. most Africa는 오늘날 삶을 꾸린다. make their living, 삶을 꾸린다. 상업적 농부들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한 경쟁, 자유시장에서의 어떠한 불공정한 경쟁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 경쟁력이 있어. 이제 임금비가 싸니까, 임금이 싸니까 싼 제품을 만들 수 있겠지. 지금 농부들 같은 경우는 싼 농산품을 만들 수 있어. 아프리카 농부들은 얻는다 매우 적은 시간당 임금을. 그래서 그들은 팔 수 있다. 그들의 차, 면, 카카오, 그리고 바나나를 매우 싼 가격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유 경쟁의 체제라면 아프리카인들에게 장점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보조금이지. 하지만 그들은 경쟁할 수 없다. 농부들과. 어떤 농부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과 경쟁할 수 없다. 왜 보조금을 받냐? 심기 위해, 경작하기 위해, 수출하기 위해, 팔기 위해 그들의 제품들을. 그러니까 나라에서 장려금을 주는 거야. 농부들아, 니네 소득이 많지 않지? 우리가 반 정도 소득을 줄 테니까 계속 농사 지으렴 하면 이 사람들은 싸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싸게 팔면 어때? 아프리카의 바나나 대신에 자기 나라 바나나를 사 먹겠지. 사실 자국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정책이야, 그 서브시디가. 근데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걸 좀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희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니네 농부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좀 희생을 해라. 희생을 해야지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거지. 자, 가주어야 뭐뭐에게 달려있다야. be up to. 자, 부유한 나라들에게 달려있다. 두 가지가 달려있어. 점점 이러한 보조금을 멈추는 것은, 그래서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유한 나라들에게 달려있다. 희생하라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을 따로 해석하는 게 좋아. 만약 그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이 부유한 나라들이 믿는다면, 뭘 믿는다면? 그들 자신의 말, 뭐에 대한? 프리 트레이드에 대한 말.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자유 경쟁 체제라는 개념이랑은 맞지 않아. 원래는 시장 경쟁 체제라면 싼 거를 사 먹겠지. 근데 보조금을 줘버리니까 이 원래는 선진국 농부들은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바나나가 한 두세 배 비싸야 되거든. 근데 보조금을 줘버리니까 이 아프리카인들의 바나나랑 그 가격 차이에서 별로 안 다르고 아프리카인들이 가격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free trade라는 표현을 쓴 거야. 니네가 공정 거래를 원한다면 보조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냐? 줄 수 있어도 좀 주지 마라. 좀 희생을 해라. 그래야지 아프리카인들 살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논지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희생이라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번 어넘버로브는 많은이지. 많은 종들은 비교할 수 있다. 수로 표시된 양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이게 주제야. 여기서 많은 종이라고 했지만 예로 나온 거는 침팬지밖에 없기 때문에 침팬지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 침팬지는 수로 표시된 양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주제. 주제는 아주 간단하지. 영장류 동물학자 D.R.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보여주었다. 침팬지에게 2접시의 초콜릿 칩을. 자, 이거 별표야. 컴마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 계속적 용법인데 특별히 of which가 있다는 거는 해석을 그리고 그 칩들 중에 하나를 여기 원이 뒤에 있지만 앞으로 당겨서 해석하는 게 더 좋아. 하나를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들이 누구겠니? 침팬지. 2접시가 있는 거야. 2접시에 이만큼씩 있고 이만큼씩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침팬지가. 상황이 이해됐지? 각각의 접시는 이치 뒤에는 단수 가지고 있었다. 2무대기의 초콜릿 칩들을 한 무대기, 두 무대기, 한 무대기, 두 무대기. 그래서 일단은 총 개수를 알려면 합해야 되겠다, 그지? 일부러 두 무대기를 준 것 같아. 얘네들이 덧셈을 할 수 있나 없나 보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은 항상 시험에 나오지. 한 접시는 어쩌면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칩 더미 하나와 더미 붙은 거야. 세 개 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더미. 4개의 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더미. 두 더미를 합치면 총 7개겠네. 반면에 다른 트레이 두 번째는 항상 디아들 마지막 하나 쓸 때 디아들 쓰잖아, 그지? 2개 중에 두 번째니까 마지막 하나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7개짜리 칩 한 더미 그리고 2개짜리 칩 한 더미. 총 몇 개야? 7개, 2개, 9개. 침팬지는 초콜릿 칩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은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 어떤 문제? 결정하는 문제. 뭘 결정하는 문제? 자, 이거 별표 3개. determine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 which가 주로 형절접으로밖에 안 쓰이지만 아주 드물게 명사절로 쓰인다고 했지. 지금이 그 경우야. 어떤 접시가 가지고 있는지 더 많은 칩을 그 접시 위에를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7개, 9개였어. 덧셈을 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침팬지는 필요하다. 먼저 더하는 것이 두 무대기를 드러나 보이는 각각의 트레이 위에 단수. 그리고 나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병렬이지. 더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count라고 해도 되고 figure out이라고 해도 돼. 얘도 마찬가지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인데 명사절인데 which가 나왔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which 특별한 경우에 명사절로 가능하다는 거. 두 접시 중에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더 많은 숫자의 칩을. 덧셈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침팬지가. 비록 침팬지가 주저하긴 했지만 잠시 동안 언제는 전반적인 숫자, 칩의 숫자가 비슷할 때는 좀 주저하긴 했지만 침팬지들은 점점 꽤 매우 정확했다. 하일리는 꽤 매우, 하이는 높은이나 높이. 그래서 꽤 매우 하려면 하일리를 써야 한다는 거.
어디에 있어서 정확했다? 선택함에 있어서. 뭐를? 트레이를. 어떤 트레이? 더 많은 숫자의 칩을 가진 트레이. 그래서 주제랑 상관없이 문법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명사 뒤에 오는 위치는 형절접, 타동사 뒤에 오는 위치는 명절접. 명절접으로 위치가 쓸 수도 있다는 걸 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주제는 쉬워. 주제는 쉬운데 그 실험이기 때문에 순서 배열 나올 수 있고, 위치 때문에라도 문법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3번 시작할게. 91년에 플라멩고의 문화적 기업가 제럴드 몰티얼이라는 사람, GM이라고 할게, 는 예술감독이 되었다. 전통적인 짤스부르크의 축제의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그것에 주로, 메인리는 주로, 모스틀리로 바꿀 수 있어. 주로. 그래서 컨서버티브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메인리라는 부사를 쓴 거야. 보수적인 내용과 배경을 가진 그런 축제 기획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 염두는 하고 있어야 돼. 축제 기획가가 됐구나. 그 다음 모차르트는 항상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장 중요한 예술가가 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몰티어는 현재 완료 진행이야. 애를 써왔다. 혁신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방식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지, 도입함으로써 현대 예술가들을, 예를 들어서 무대 감독도 현대 예술가, 그리고 연극 제작자 피터 셀러. 지금 관사가 하나니까 직업이 두 개네. 무대 감독이자 연극 제작자야. 피터 셀러 같은 사람, 그리고 가수인 데이비드 보이 같은 사람, 그리고 영화 제작자 피터 그린웨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은 현대 예술가들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전통적인 축제인데 새로운 모던한 어떤 거를 감미하고 싶었던 거지. 모티어는 기반으로 했다. 그의 프로그램을 네 가지 카테고리 위에 베이스 A on B, A를 B 기반 위에 두다. 그래서 B가 바닥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네 개의 카테고리 위에 이제 프로그램이 서 있는 거지. 그래서 A를 B 기반 위에 두다. 수고 써놔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뭐냐?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모차르트 뮤직, 그 다음 클래식 뮤직이긴 한데 20세기의 클래식 뮤직, 그 다음 새로운 음악극 행사, 현대 예술가들의 점점 1, 2, 3, 4로 갈수록 좀 더 혁신적인 내용이 나오네. 그 다음에 혼합, 영화와 팝 문화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극받았다, 동기부여되었다.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무슨 필요가 있었냐? 젊은 청중들을 위한 필요, 그리고 비판적 토론을 위한 필요. 네, 이건 병렬을 필요에 둘 다 걸리는 걸로 보면 되겠네. 젊은 관중과 비판적 토론에 대한 필요. 뭐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를 들어 팝 음악과 영성과 같은. 어쨌든 왜 혁신하게 되었냐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근데 이게 리스키하다는 거야.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이런 특징들, 그의 예술적 전략에서의 는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다. 현재 진행 수동인 거지. 비빙 PP. 누구에 의해서? 비엔나라고 해야 되나? 비엔나의 엘리트와 그 지방 짤스부르크의 그 상인들에 의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겠지. 옛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연결어 근본적으로 모티어는 알고 있다. 정확하게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 뭐랑 뭐 사이에?
전통과 혁신 사이에 컴마 뒤에 나오는 위치 형용사들이지만 계속적 용법. 그리고 이러한 선행사는 여기서 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선행사가 막 되게 명사가 많이 나올 때는 해석으로 선행사를 결정해야 돼. 보장해주는 뭐를? 연속성을. 뭐의 연속성? 행사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행사 기획가를 맡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전통과 혁신 두 가지를 다 품고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잘 하고 싶기 때문인 거지. 하지만 그 와중에 분명히 비판도 받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동기도 있었지. 왜 굳이 이런 혁신을 하게 되었나? 젊은 청중에 대한 필요, 그리고 비판적인 토론에 대한 필요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주제는 맨 마지막 문장이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생각해봐라.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 유럽을 떠난 사람. 언제? 19세기에. 혹은 아시아를 떠난 사람. 20세기에. 뭐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미국에서의.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시작점에서, 그들 여행의 시작점에서 few는 거의 없는이지. 거의 없는 이민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 의역하면 예측할 수 있는 이민자들은 거의 없었다. expect라고 봐도 될 것 같아. expected. 정확하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성취할지, 경제적인 성공을 새로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작했다.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거지. 게다가 more than that, moreover, in addition, besides, 다 게다가의 뜻을 가질 수 있지. 게다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엄청난 난관을 여행 그 자체 동안에. 그러니까 여행 자체도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지. 19세기나 20세기의 초에 배가 튼튼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지. 어쨌든 위험을 그리고 불확실성을 잘 받아들인 그 당시의 이민자들을 일단은 등장시켰고, 중요한 요점은 뭐냐,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헌신, 개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헌신은 앞선다. 뭘 앞서냐? 정확한 계산을 앞선다. 무슨 계산? 재정적 소득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개척을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고, 돈벌이가 될지 안 될지는 덜 중요했다는 거지. 회사, 어떤 회사? 빈둥거리며 기다리는 회사. 뭐를? 재무지표가 늘어날 거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회사. 안 좋은 회사지. 투부정사 앞에 오는 의미상 주어니까 재무지표가 나아질 거라고, 늘어날 거라고 빈둥거리며 기다리는 회사는 남겨질 것이다. 무방비인 상태로, 수동이라서 목적어 빠지고 목적격 부호 뭐뭐인 상태로가 나왔지. 어디에서? 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개척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주제인 거야. 현실적인 관점 없이, clear-eyed view. clear-eyed를 realistic으로 바꿀 수 있겠지? 현실적인 관점 없이. 궁극적인 상.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상은 그 먼 미래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인 거야. 가까운 미래에 있는 뭐 재정적 게인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ultimate prize는 좀 전에 나왔던 commitment to be a pioneer 요쯤 되겠지. 이런 시각이 없다면 어떤 회사는 너무 가능성이 크다. 뭐 할 가능성이 크냐? 레이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지. 언제?
예상치 못한 위협이 어려움이 맞닥뜨려질 때 가는 길에 그 도중에 뭐 on the way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개척에 대한 헌신이 재정적 이득에 대한 계산보다 앞서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없더라도 뭔가 진취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요 정도를 주제로 생각하면 되겠지. 뭐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